리더의 길을 묻다를 쓰신 송동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중3 때 담임선생님 얘기를 썼는데 그 선생님이 딱 하나만 목표를 정해줬대요. 그러니까 뭐 학교가 그때 막 이제 고등학교를 누구나 뺑뺑이로 갈 수 있는 시기라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한 달만 우리 전원 출석을 하자. 한 달만 전원 출석을 하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목표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열반 안 왔을 때 열반 밑에 반 열반에 가서 이제 가니까 이제 제가 부반장을 하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ROTC 출신의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아주 헬스한 당시는 이제 문학 청년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딱 들어오더니 이제 떠드는 애를 이만한 대걸레 자루로 풀스윙으로 이제 빠따를 치다 군대식으로. 그러더니 자기는 절대로 손찌검이나 뭐 이런 감정이 실린 체벌은 안 한다. 그냥 몽둥이만 패겠다. 대신에 요 군대식으로 빠따 10번으로 끝내자. 조금만 잘못해도 10대, 큰 잘못 못해도 10대. 근데 중3이면 애들이, 제가 중3 때 키거든요. 다 등치가 큰데, 그렇게 애들이 거세고, 그래도 10번, 한 대만 맞으면 꼭 부러집니다. 그래서 일단 군기는 딱 잡아놓고, 학교가 또 저 미아리 고개 넘어, 학교 그 바로 앞에 개천 건너면 미아리 텍사스, 뭐 기름동 롤러 스케이트장, 미아리 삼양동, 이 순깡패들, 이런, 이건 책에 없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네. 굉장히 살벌했죠. 이제 근데 공부 잘하는 애를 딱 떼어놓고 나머지에만 모이니까 이거는 뭐 춘추 전국시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이 담임선생으로서 이런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 그것도 자기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니 빠따치고 나서 하니까 애들이 그래, 선생님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끝에 이번 3월 한 달 전원 무결석을 우리는 목표로 한다. 그래서 전원 무결석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각해도 되고 조퇴해도 돼. 아파서 진짜 못 올 것 같으면 앰뷸런스 타고 학교 왔다가 지각했다가 조퇴해라. 와서는 꼭 찍어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건 아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빠따 맞고 난 다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시 학교 집까지 안 오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예. 그 수업 중에 잠깐 갔다면서요? 예.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애가 그 당시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오고 4월 한 달 전원 무결석을 하고 5월 달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또 하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또 하겠다. 근데 5월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변하더니 솔선수범 또 그리고 다른 반 대비 우리 반은 특별해 이런 느낌을 막 갔더니 체육대회에도 1등. 그러니까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막 가는 겁니다. 1등. 그다음에 환경미화 앞에 많이 했죠. 그것도 1등. 그다음에 두발 검사도 한 명도 안 걸리고. 그리고 또 막 그런 게 막 힘이 막 모이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밤에 남아서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몇 명 끌고 가서 빈 교실 가서 과외를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 야간 자율 학습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 하면서 이제 공부 붐이 부른 겁니다. 또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한 10시, 11시 넘어서 가니까 얘들이 맨날 싸움하고 이런 애들인데 집에 10시 가면 밥 먹고 배부르면 또 자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늦게 오면 또 빠따를 치니까. 그러니까 학교 집 왔다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른 반 대비해서 모든 게 월등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3월 한 달에 전원 무결석.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단기간에 성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이제 찾아낸 게 아닌가. 보통 상고는 인류상고 애들 많이 보냈는데 공부 못해서 전수학교 가는 애는 무조건 인문계로 이제 연합고사죠. 그걸 이제 붙게 하는 목표인데 다 인문계로 갔습니다. 진짜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거기서 교수님의 리더십을 처음
본 거 아닌가. 예. 그 선생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타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작은 에피소드긴 한데 거기서 저는 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직장생활 증권회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렇게 음식점 차리잖아요. 짜장면 집을 차렸는데 뭐 파리만 날리고 있고 그래서 곧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비법이 있나 했더니 거의 다 망했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 월급 줄 것도 없어 다 이제 본인이 배달하시고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고 그때부터 흥하게 됐거든요. 궁금하시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스타 짜장면. 그 친구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영업 스타일도 아니었고 내성적이었고 그다음에 소심했고 정리강박증 있죠. 그 고객하고 얘기하다가 저 시계가 삐뚤어졌으면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얘기를 못하는 뭐 이런 그 퇴근할 때 보면 책상이 깨끗해가지고 동료들이 너 회사 그만뒀어? 이런 농담도 하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자기 군대에서 취사병했고 그래서 수타짜장 집을 변두리에다 낸 겁니다. 근데 그 조그만 그 음식점도 다 주인의 영업력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주인이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웃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친구 고객이 들어오면 주방 안으로 숨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어려움을 겪다가 뭐 주방장도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치고 그다음에 배달할 것도 없으니까 알바생도 내보내고 가끔 있으면 지가 직접 배달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배달을 하러 가면 이 친구는 이제 아파트에 가서 이제 짜장면 내놓고 탕수육 내놓고 주인이 돈 가지러 가죠. 그러면 돈 가지러 가는 사이에 현관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어지럽힌 신발. 그걸 못 찾는 거야. 못 봅니다. 막 맞추려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 친구가 뭐 금융기관에 근무했는데 외모도 깔끔은 해요. 깔끔은 하고 얼마나 음식도 깨끗하게 만들까. 해가지고 짜장면 맛이 뭐 사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소문이 나가서 이웃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막 주문이 오고 해가지고 2호점, 3호점도 내고 그랬다는. 근데 그 IMF 직후의 얘기였습니다. 그걸 보면 내가 꼭 생각하는 요 어떤 영업사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부하 직원의 모습만 가진 사람만 쓰면 많지 않거든요. 그럼 나 조그만 조직의 리더밖에 못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양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다 장점, 특징, 요것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큰 조직을 아주 뭐 몇백 명 되는 조직도 이 친구는 이거에 장점이 있구나. 저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것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큰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럼 위기가 왔는데 그거를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강점화됐던 그런 리더십을 보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 거슬리는 사람들. 여기도 있어, 책에도. 거슬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게 저도 어제 이제 또 여러분들 겪으시잖아요. 거슬리시는 분들. 예. 그 나도 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 장점을 보고 싶은데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게. 네, 어렵죠. 예. 제 그 상사 중에 한 분이 나도 너 때처럼 화를 무지하게 많이 냈었어. 술 마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아저씨는 지금 화를 안 내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화를 안 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화를 안 내나?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화내지 말자. 한번 봐주자. 걔 얘기도 그냥 들어주자. 또 들어주겠더라고요. 들어주겠으니까 이제 고집 논지를 다 저한테 반박을 하세요. 그래? 그럼 너 그러면 영업 안 하고 뭐 할 거니? 자꾸 이제 좀 질문을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얘기를 하니까 저를 이상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영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렇죠. 제 힘으로 한다면 되는 듯 하지만 되는 거 아니고요. 계속 뭐 들어주고 질문을 하고 뭐 요 정도로 하면서 절대로 제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이 오랜 금융업계에 계속 종사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또 이렇게 보이셨는데 딱 한
나는 다른 리더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강점이 있었고, 예, 거긴 책에는 그런 부분은 정리해 두신 부분이 없더라고요. 성공 비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리더들보다는 내 색깔은 좀 이런 식이었었고, 이런 부분은 난 내가 좀 잘했던 것 같다.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겸손하세요? 첫 직장은 또 종합상사 다녔어요. 그러니까 8군데에다가 중간에 재사업 한번 하고 망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 회사마다 딱 들어가면 느낌이 쫙 옵니다. 이게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리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조직에서 사원 때부터 임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좁은 의미에서의 리더 역할은 잘하면, 공기업에서 뭐 높이 갔다가 그 리더십 이렇게 강의하신 분 들어보니까 그건 공기업에만 맞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느낌 드는데, 저는 이제 약간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리더십을 조금 얻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구른 만큼 좀 차돌처럼 둥글둥글해서 딱 모나지는 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제가 셌습니다. 굉장히 세고 뭐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회의실에 불러놓고 소위 말해 조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되고 제 이미지 관리도 하게 되고 많이 구르면서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히트친 드라마 미생 아시죠? 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딱 설명해 줘요. 진짜로. 그 드라마. 그러니까 맞아요. 미생에서 나오는 그런 나오는 종합상사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고 또 지금 현재 겪고 계신 스토리인데 그거의 모든 것을 리더십으로 해서 딱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책이 스토리로.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술술 익히십니다. 아마 이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도 아마 선물로서 좋은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그 강의 요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썼는데 이렇게 강의록을 쓰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책을 이제 2달 만에 아주 짧게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면서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역시 리더는 부하들을 이제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키워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지금 리더시거나 앞으로는 리더가 되실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27년간의 경험이 바로 축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